평범한 다큐 감독이 한국의 군대 영상을 공개하자 모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 군대의 실체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느꼈기에 이런 엄청난 반응이 터져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밀입니다. 저는 스웨덴에서 온 문화 다큐멘터리 감독 겸 진행자로 유튜브에서 15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죠. 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독특한 문화와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의 역동적인 에너지, 오래된 전통과 최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그 독특한 매력에 이끌려 심층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한국에 도착한 지 벌써 2달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군인들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을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이 발동했고, 군대 식단 체험을 소재로 짧은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기획이 떠올랐어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재미 위주의 가벼운 병영 체험 캠프가 있더라고요. 저는 군복을 입고 간단한 예절 교육 후 식사를 하는 그야말로 가벼운 체험 정도로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후기에는 잊지 못할 추억. 색다른 경험. 같은 긍정적인 글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프로그램 시작일 캠프 입구에서 서류를 내밀고 담당 교관으로 보이는 사람 앞에 섰을 때 저는 제가 신청한 가벼운 체험 캠프가 아닌 훨씬 강도 높은 실전형 병영, 극기훈련 캠프 참가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설픈 한국어 실력으로는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담당 교관이 우렁차게 보고하라. 고 외치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보고하겠다. 는 식의 어설픈 대답을 하고 말았죠. 아마도 제가 신청한 캠프와 이름이 비슷하거나 혹은 행정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순식간에 꽤나 실감나는 군복으로 갈아입혀지고 연병장처럼 보이는 넓은 공터를 구보하며 구령에 맞춰 몸을 움직여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저는 극심한 충격과 당혹감에 휩싸였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과연 다큐멘터리 소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살벌하리만치 엄숙한 분위기에 감히 카메라는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잠깐 주어진 휴식 시간을 틈타 몰래 휴대폰을 켜고 시청자들에게 제가 지금 한국의 한 훈련 캠프에 있으며 기념품으로 산 것이 아닌 진짜 같은 군복을 입고 있다는 충격적인 상황을 겨우 알릴 수 있었죠. 저는 분명 군인 코스프레 정도의 가벼운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거의 실제 훈련을 방불케 하는 혹독한 캠프 생활 그 자체에 휘말려버린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남짓 떨어진 깊은 산 중턱에 자리한 캠프 시설은 입구에서부터 장난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진지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간단한 신상 명세서 작성 후 저는 캠프 참가자 번호 27번으로 불리며 군복과 운동화, 그리고 간단한 개인 물품이 담긴 가방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군복을 채 입기도 전에 집합하라는 불호령이 떨어졌고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구령과 고함 소리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단순한 식단 리뷰를 기대했던 저는 완전 군장처럼 보이는 가방을 메고 연병장을 뛰고 구르면서 이 상황이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선 제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낯선 숙소에 딱딱한 침상에 누워 에밀, 너 정말 그냥 다이어트 식단 취재하러 온 거 아니었어? 하는 생각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웃기면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본격적인 실전형 캠프 생활의 서막이었죠. 다음 날 새벽 5시 30분, 제 생에 처음 듣는 날카로운 기상나팔 소리 같은 벨소리에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마치 스프링이라도 달린 것처럼 침상에서 튕겨나가듯 부산하게 움직이는 주변 참가자들과 달리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때 옆자리에서 잠을 자던 한 참가자가 제 어깨를 툭 치더니 서두르라는 듯 다급한 눈빛과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 친구의 표정에서 늦으면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단체. 기합이라는 불길한 단어가 주는 압박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 분위기에 떠밀려 허둥지둥 옷을 갈아입고 운동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이미 수십 명의 참가자들이 칼같이 줄을 맞춰 구보를 시작하는 마치 잘 짜인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한 장면 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저는 속으로 아, 이건 그냥 한국판 서바이벌 게임이잖아. 라고 생각하며 교관의 목소리에 맞춰 구호를 외치려 했지만 당황한 나머지 계속 반박자씩 어긋나기 일쑤였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다른 참가자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심지어 구령을 맞춰가며 뛰는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여기는 정말 개인의 의사나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육체를 극한으로 몰아붙여야 하는 거지?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자율적인 휴식을 권장하는 스웨덴의 여유로운 체험 캠프와는 달리 어떤 개인적인 배려의 기미도 없이 곧바로 강도 높은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한국의 캠프 방식은 제게 공포감마저 안겨주었죠. 구보 후 이어진 제식 훈련에서는 눈치껏 다른 사람들을 따라 하려다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려버렸고 싸늘한 눈빛의 하준 교관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하준 교관은 조용히 제게 다가왔는데 그 차분한 어조와 눈빛에서 눈치 보지 말고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움직이라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어요. 그 어떤 고함보다 무섭게 다가오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운동장 한가운데 엎드려 팔굽혀펴기를 하는 혹독한 단체 기합을 받으며 한국식 극기 훈련 캠프의 매서운 현실을 온몸으로 제대로 맛보았습니다. 점심시간 몰래 카메라를 꺼내 이 황당한 상황을 브이로그로 담아보려다 바로 등 뒤에 서 있던 하준 교관과 또다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저를 응시하는 교관의 침묵 속에서 이곳에서 카메라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읽고 저는 즉시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했죠. 그 순간부터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 에밀이 아닌 캠프 참가자 에밀로서 이 본격적인 캠프 생활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신발 속 발은 퉁퉁 붓고 온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다음 날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조용하고 강인할 수 있는 거지?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 라는 자괴감마저 들었죠. 이 캠프는 단순한 체험 시설이 아니라 사람의 의지와 침묵이 그 어떤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기묘한 공간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캠프에 들어온 지 3일째 되던 날, 갑자기 기온이 영상 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체감 온도는 마치 북극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매서웠죠. 땀에 젖었던 활동복이 차가운 바람에 그대로 마르면서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얼어붙는 듯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겨울 추위를 얕보고 내복조차 제대로 챙겨 입지 않았던 저는 그 추위를 더욱 뼈저리게 느껴야만 했어요. 이런 살을 애는 듯한 혹한의 날씨에도 야외 프로그램은 어김없이 진행되었고 차가운 땅바닥에 엎드리고 뛰고 구르는 동작들이 끝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때 이 모든 것을 흥미로운 다큐멘터리 소재로 담아내리라 생각했던 마음은 점차 익어 정말 끝까지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쩌지? 촬영은커녕 시간만 허비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는 깊은 절망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점심시간 꽁꽁 얼어붙은 손으로는 도저히 텀블러 뚜껑을 열 수 없어 쩔쩔매고 있을 때였어요. 한 동료 참가자, 나중에 이름을 알게 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말없이 제게 다가와 제 텀블러를 가져가더니 따뜻한 물을 가득 채워 다시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친절에 저는 순간 너무 놀라 어떤 말로 고마움을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감사하다는 눈빛과 어설픈 몸짓으로
마음을 전하려 애썼죠. 그 친구는 그저 말없이 고개만 한번 끄덕이고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무심한 듯 따뜻한 모습이 제게는 말도 안 되게 멋있고 감동적으로 느껴졌어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제 운동화 끈이 풀어진 것을 본 다른 참가자. 친구가 위험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직접 제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어주었죠. 제가 괜찮다며 손사래를 치려 하자 그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의 표정과 행동에서 이곳에서는 다 같이 서로를 챙기며 버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넘어진 동료를 일으켜주고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주며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으로 함께한다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제 마음 깊숙한 곳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저는 그토록 냉혹하고 비인간적으로 보였던 이 캠프 프로그램의 이면에서 한국인 특유의 따뜻한 정과 끈끈한 동료애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이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강도 높은 훈련 캠프에 대한 이미지는 그저 힘들거나 교관의 지시에만 복종하는 차가운 집단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제 눈앞의 참가자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걱정하고 돕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어붙은 운동장에서 서로의 옷깃을 여며주고 힘들어 넘어지는 동료가 있으면 말없이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고 식사 시간에는 자신의 반찬을 스스럼없이 나눠주는 모습들, 누가 실수를 해도 크게 나무라기보다는 조용히 다가가 돕는 모습들이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자 놀라움으로 다가왔죠.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를 향한 걱정스러운 눈빛과 격려의 몸짓이 끊이지 않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제가 이전에 알던 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강하고 깊은 힘을 그들에게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가슴 속에는 이상하리만치 따뜻한 감정이 피어오르며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하고 멋진 애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닌 함께 버티는 프로그램임을 아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죠. 드디어 고된 야외 프로그램 대신 식당 지원, 즉 배식과 설거지 등을 돕는 임무를 맡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드디어 몸으로 구르는 대신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정말이지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식사 준비를 돕는 것 또한 운동장에서 구르는 것 못지않은 치열한 전투임을 저는 곧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죠. 새벽 5시 30분, 기상 벨소리에 맞춰 일어나 식당으로 이동하니 이미 몇몇 캠프 스태프와 다른 참가자들은 두꺼운 앞치마를 두르고 산더미처럼 쌓인 식판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점심 배식을 위해 수백 명분의 반찬을 옮기고 세팅하는 모습은 마치 대규모 급식 현장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죠. 저는 배식 보조와 식판 정리 작업에 투입되었는데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식판과 남은 음식물 처리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함께 식판을 나르던 한 참가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제 서툰 모습이 꽤나 우스꽝스러웠는지 피식 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서 마치 캠프 와서 흘리는 첫 땀이 식당 땀이면 아주 양반인 겁니다라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고 저도 그만 그 자리에서 웃음보가 터지고 말았어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 한국인 참가자들 틈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함께 웃고 즐기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조금 놀라기도 했습니다. 점심 배식 시간, 한 참가자가 무언가를 우렁차게 외치자 주변에서 일제히 힘찬 구호로 화답하더니 갑자기 단체로 급식용 국자를 들고 춤이라도 추는 듯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이 참으로 유쾌하고 즐거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한 숟갈만 맛보겠다는 손짓을 하자 배식을 담당하던 한 참가자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제 식판에 밥과 반찬을 듬뿍 담아주었습니다. 그의 유쾌한 행동에서 에밀 참가자는 한 숟갈 말고 두 국자 당첨. 이라는 듯한 익살스러움이 느껴져. 이게 정말 제가 상상했던 딱딱한 캠프가 맞나? 참으로 다채로운 매력이 숨겨져 있는 곳이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극기훈련 캠프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던 엄숙하고 무표정한 이미지와 지금 제 눈앞에서 농담을 주고받는 이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더욱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교관들이었어요. 프로그램 중에는 그 누구보다 엄격하고 냉철했던 그들이 휴식 시간이 되자 참가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정하게 부르며 안부를 묻고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친형이나 삼촌처럼 따뜻하고 살가운 분위기였죠.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제가 영상이나 책으로만 접하며 막연히 짐작했던 캠프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사회, 아니 오히려 더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쳐진 공동체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웃을 때는 함께 소리내어 웃고 버텨야 할 때는 서로 어깨를 기대어 버티고 힘든 동료를 먼저 챙기고 진심으로 응원하며 하루하루를 함께 견뎌내는 사람들의 공간이었어요. 저는 이 캠프에 와서 이렇게 배를 잡고 웃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며 그 웃음이 결코 가볍지 않고 따뜻한 감동으로 제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깊이 남을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작은 수첩에 이렇게 적었죠. 이건 제가 알던 캠프가 전혀 아니에요. 여긴 놀랍도록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다. 야간 담력 훈련 체험이 있는 날, 저는 늦은 밤 컴컴한 어둠이 내려앉은 숲길을 따라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정해진 코스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깊은 정적과 사방을 짓누르는 무거운 어둠 속에서 저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듯한 긴장감에 휩싸였죠. 제 옆에서 함께 걷던 한 참가자가 먼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과 말투에서 제가 이런 어둡고 낯선 분위기를 많이 힘들어할 것이라는 배려가 느껴졌어요. 그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신은 이런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뭔가에 몰두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뿌듯함을 느낀다고 멀리 계신 가족들도 무척 안심한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방황하며 부모님 속을 썩였던 자신이 이런 캠프를 통해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가족들이 이제야 진짜 멋지게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격려해준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 순간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 두 눈으로 한 사람의 꿈이 먹고 진솔한 이야기를 가슴으로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비록 담력 훈련 코스를 걷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누군가에게 좋은 아들이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매일매일 보이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었어요. 잠시 후 뒤따라오던 또 다른 참가자는 두꺼운 외투를 목까지 여민 채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에게 이곳이 제대로 된 어른이 되어가는 학교 같은 곳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많지만 태어나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깊이 돌아보게 되었다는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책임이라는 게 뭔지 아주 조금씩이나마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동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참가자라는 단어가 제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훨씬 더 깊고 인간적인 무게감으로 새겨지는 것을 경험했죠. 그들은 단순히 힘든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동시에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우며 성장해가는 보통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매일 반복되는 고된 프로그램은 제 육체와 정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고 저는 결국 이곳을 뛰쳐나가려는, 즉 프로그램을 중도 포기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정식으로 이런 혹독한 캠프를 신청한 게 아니라 다큐멘터리를 찍으러 온 제작자이자 실수로 이곳에 발을 들인 여행자일 뿐이라는 생각, 이렇게까지 악착같이 버텨서 얻을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깊은 회의감이 저를 사로잡았죠. 특히나 새벽까지 이어진 야간 행군 프로그램으로 심신이 완전히 지쳐버린 어느 날, 저는 샤워실로 가는 척하며 몰래 숙소 복도를 빠져나와 캠프 출입구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 거의 다다랐을 때
벽에 기대어 서 있던 하준 교관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어요. 교관은 놀라거나 화를 내는 대신 믿을 수 없을 만큼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제게 에밀 씨, 괜찮습니까?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지금이라도 포기해도 괜찮다는, 하지만 지금까지 정말 잘 해내고 있었는데 참 아쉽다는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포기해도 된다는 예상치 못한 그의 태도와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저의 노력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듯한 그의 눈빛에 저는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외국인이라는 핑계, 실수로 이곳에 왔다는 변명으로 저 자신을 끊임없이 합리화했던 모든 방어 기제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준 교관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은 그 어떤 격려의 말보다 따뜻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죠. 창피함보다는 진짜로 이 공동체 안에 제가 속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저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된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프로그램을 단순히 버틴다기보다는 이곳에서의 제자리를 지켜낸다는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드디어 지긋지긋했던 힘든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다는 사실에 기쁨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고동락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 한편이 알 수 없는 허전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느꼈죠. 수료식에서 사회를 보던 교관이 제 이름을 에밀 참가자. 라고 한국식으로 또렷하게 호명하자 저도 모르게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이곳에 발을 들였지만 이제는 당당히 모든 과정을 마친 수료자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순서로 마련된 짧은 소감 발표 시간에 저는 늘 몸에 지니고 다녔던 작은 카메라를 꺼내려다 잠시 망설인 후 이번만큼은 짜인 영상 콘텐츠가 아닌 제 진심을 그대로 전하고 싶어 카메라 없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그저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 한 편이나 특별한 이야기 한 토막을 건질 수 있을까 기대했지만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제가 상상했던 단순한 캠프 참가자들이 아니었다고요. 극한의 상황에서도 묵묵히 버텨내는 사람들이었고 힘든 와중에도 서로를 먼저 살피고 챙기는 따뜻한 사람들이었으며 제가 지금까지 세계를 돌아다니며 만나본 그 어떤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 깊은 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저 빠르고 똑똑하며 첨단 기술이 발달한 나라라고만 생각했지만 이제는 바로 이곳에 있는 이 사람들 같은 따뜻하고 강인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죠. 제 이야기가 끝나자 옆에 서 있던 동료 참가자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고 누군가는 이제 저도 어엿한 동료라는 듯한 격려의 말을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념사진을 찍을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포옹을 나누었으며 저는 그 순간이 단순히 고된 프로그램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의 소중한 의미가 서로에게 확인되는 뭉클한 순간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진정으로 강한 사람의 정의는 육체적으로 강인하고 목소리가 큰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말없이 버티고 동료들과 함께 걷고 서로를 진심으로 챙기는 그 따뜻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스웨덴으로 돌아와 밤늦도록 영상을 편집하면서 그때의 감정이 다시 복받쳐 올라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고 댓글창에는 함께 캠프를 수료했던 이제는 소중한 추억을 공유한 친구들의 반가운 안부 메시지가 줄을 이었어요. 저는 이번 경험이 단순히 스릴 넘치는 촬영용 에피소드가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진짜 추억이 되었음을 깨달았고
다가올 여름 휴가에는 반드시 다시 한국을 방문해 그리운 친구들과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가장 부러웠던 것은 화려한 음식도 눈부신 첨단 기술도 아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그 따뜻하고도 단단한 정과 끈끈한 연결이었으며 진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를 믿고 끝까지 함께 걷는 한국인들의 그 강인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저는 가슴 깊이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웨덴 다큐멘터리 감독 에밀 씨의 아주 특별한 한국 군대 체험기를 함께 했는데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예상치 못한 훈련소 생활로 이어졌지만 그 속에서 에밀 씨는 차가운 규율 너머에 존재하는 따뜻한 정과 끈끈한 동료애를 발견했어요. 서로를 챙기는 훈련병들의 모습, 그리고 하준 교관님의 묵묵한 격려는 정말 큰 감동을 주었죠. 저 역시 영상을 편집하면서 에밀 씨가 느꼈을 그 벅찬 감동과 한국인의 깊은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진정한 힘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도 따뜻한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에밀 씨의 용기와 우리 장병들의 멋진 모습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